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월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명준우 운용형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운용형님과 함께 시장에 도움이 되는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또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여러분들의 의견들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은데요. 지금 계속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한 내용들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와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2부에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반눌림 100%님 그리고 벙벙님께서도 빨리 출첵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출석 체크 시작을 했고요. 서당계 1년차님 2부 시작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테디님 오셨네요. 빗길에 차 지나가는 소리가 좋은 밤이네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비가 꽤 많이 오는 것 같던데 여러분들 빗길 꼭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래도 비는 안에서 소리를 듣거나 이러기엔 굉장히 감성 좋고 좋은 날씨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비 내리고 또 내일부터 다시 또 엄청나게 추워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파에 대한 대비도 꼼꼼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순남님 오셨네요. 굿나잇 앵커님이면서 출석 체크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들어오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사 나눠주시고요. 다양한 정보들 함께 교류하시면서 이 한 시간을 또 풍성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명준우 운용형님의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강의 차트만 보는 게 좋은 장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운용형님. 네. 이 차트만 보면 되는 장을 우리가 언제까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건지가 갑자기 궁금한데 벌써 5번째면 한 달 넘었거든요. 네. 이 차트만 보는 게 좋은 장은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12월 10일에서 15일 정도가 되겠죠? FOMC? 가 기준인가요? 꼭 FOMC라기보다도 12월 10일, 15일 그래요? 네, 그 정도가 조금 장성격이 바뀔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갖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 어떤 뭐 이벤트나 이슈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주가가 종목별로 봐도 오르는 부분은 역시 낙폭이 크다. 그런 가운데 이 정도면 바닥이지 않겠느냐 하는 또 네네. 기대 심리 속에서 또 올리는 거고 또 어느 정도 또 반등폭 나오면은 사실 반등은 나왔는데 또 호재는 과연 뭘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 속에서 또 주가가 빠지는 그런 양상들의 장세이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점은 그냥 딱 그냥 차트대로 차트 보여주는 대로 또 매매해야 되는 그런 시점들로 보이고요. 어떤 트렌드나 어떤 또 상황들에 대해서 좀 어떤 주제를 갖고 또 시장을 접근해야 되는 시점들은 한 12월 10일에서 15일 정도 그쯤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가 주는 시그널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면 되는지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그 전략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강의 출발해 볼까요? 네, 출발하죠. 일단 네. 지수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부터 지금 보면 참 그 맥없어 보이는 시점이죠. 최근 보면 이제 11월 11일까지 한 2주 동안의 강한 섹터 종목 장세 이제 가져갔던 그 시점들이 11월 11일이고 11월 11일 이후에는 뭐 계속 그냥 뭐 음봉 뭐 파란색의 지금 물결입니다. 예, 파란색의 물결. 8거래일 연속 음봉 나왔다가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목요일 날 양봉 한번 만들었는데 그러고는 또 금요일과 오늘 다시 또 음봉. 최근 거래일 수 보면은 11거래일 중에 네. 10거래일이 음봉. 맞아요. 그리고 하루만 양봉 그 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점인데 오늘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 거의 뭐 종가로 가면서도 종가 저가 하고선 또 약해 보이는 양상. 지난주 이제 화요일 국면이 단기적인 저점 좀 만들고 조금 반등하는 양상들이 나타났다면은 다시 고라인 때 지금 부딪히는 시점들인데 아마 지금 시점 보면은 이게 딱 홀짝 여기서 오를 것 같느냐 내릴 것 같느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릴 것 같으신가요? 오를 것 같으신가요? 딱 차트만 보고 차트만 보면요. 예. 내릴 것 같아요. 그쵸 주로 다 그렇게 네. 얘기할 것 같습니다. 거의 네. 80-90% 이상의 분들이 뭐 맨날 파란색이고 또 시장 또 이 느낌 자체도
상당히 이게 내리는 그리고 이제 뭔가 오를 희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드는 게 현재 또 지수 양상들인데 코스닥은 또 더합니다. 코스피는 딱 뭐 이 2주 동안이라도 그냥 굉장히 좀 이 종목별로도 센 흐름들 나타났던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10월 28일에서 11월 11일로 가는 장세 흐름 속에서도 사실 오른 날이 한 이틀 정도뿐이 안 되죠. 요날 하루 올랐다가 도로 낮춰졌다가 요날 갭 한 번 떴다가 11월 11일 돼서야 그래도 좀 상승다운 상승 한 번 한 거 그게 이제 다고 그러고 나서는 뭐 내일 그냥 또 뭐 11월 11일 하루 올랐던 걸 그 다음 주에 오히려 곱절로 또 빠졌다가 지난주 화수요일, 수목요일 좀 반등 나왔다가 도로 지금 밀리고 있는 양상들. 현재 또 코스닥도 보면은 역시 뭐 아마 많은 분들께 여기가 오를 것 같아, 내릴 것 같아 하면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오를 힘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지금 또 시점들은 되고 있는데 특히나 내려갈 때는 코스피보다 훨씬 더 그 폭도 크게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코스닥에 네. 대해서는 걱정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또 뭐 지수, 코스닥 지수가 뭐 종가로 가면서 이렇게 한 2% 하락하는 양상들. 지난주도 월요일 날 그랬었는데 오늘도 이런 양상 나타나면 사실 코스닥도 이제 개별 종목들은 사실 또 하락폭들이 더 크게 나타나죠. 맞아요. 보통 보면 거래량도 없이 호가만 뚝뚝 떨어지는 그런 양상들 속에서 종목별로 또 한 3%, 4%, 5% 이런 식으로 또 빠지는 양상들도 많은 그런 시점이 현재 시점들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유독 아시아권 증시 안에서도 한국이 많이 빠졌죠. 그렇더라고요. 예, 기본적인 이슈 자체야 뭐 또 주말 계속 이어진 또 중국의 이제 반정부 시위 뭐 그런 것들이 일단 또 표면적인 아시아권 약세 요인들인데 사실 그 뭐 당사자 국가들 중국 지수나 아니면 또 항생 지수 이런 쪽들은 시가권 흐름은 상당히 좀 약하게 항생은 무려 한 4% 가까이 급락하는 양상 나왔어도 장중에 또 반등을 거의 다 했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유독 지금 약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시점들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씩 이제 보고 좋습니다. 네. 이유와 또 앞으로 이번 주중 흐름은 오히려 우리가 먼저 약했기 때문에 더 세질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선도에서 약한 만큼 더더욱 하락을 부추길 것이냐 그런 것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항생선물의 5분봉 차트 되겠는데요. 네. 항생지수 있어서는 이 시가권 강한 또 하락세가 나왔죠. 바로 뭐 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한 15분 만에 4%대 가까이 이제 급락하는 양상들 나왔던 게 한 10시 10분대에서 10시 30분대 양상들이었고요. 이게 5분봉 차트니까요. 그러고는 또 한 10시 한 3, 40분 넘어가면서는 바로 또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시가의 개파락 나왔던 거를 거의 또 상당수 이제 회복하는 양상들 나타났고 장중 흐름 또 12시 뭐 한 3시 때 거기까지도 조금 밀리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서는 양상. 그리고 우리나라 뭐 오후 시간 거의 한 5시, 6시 정도에는 약보합 수준까지 거의 다 이제 또 반등을 했던 게 항생지수. 중국 뭐 본토지수도 역시 오늘 뭐 약보합 수준 0.5, 0.4 정도 지금 끝났기 때문에 중국은 막상 또 뭐 시가권 좀 요동치는 듯 했으나 별로 그렇게 또 빠진 양상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도 오늘 그다지 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은 0.4% 마이너스니까 그냥 뭐 약보합 정도 소폭 좀 뭐 금요일에 이어서 좀 조정 나오는 정도지 그렇게 또 강하게 빠지는 양상들은 아니었던 게 또 니케이고요. 대만도 역시 대만이 근래 보면은 또 한 10월 달 말 이후에 가장 또 상승폭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또 대만인데 대만도 오늘 보면 그래도 좀 빠지긴 빠졌죠. 1.5% 정도 대만 가권 지수가 빠지는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네. 대만은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장 끝나고 3시 때, 4시 때 이후에 시간외에서는 거의 또 살짝 또 플러스권으로까지 회복을 했어요. 또 이제 회복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준 반면 우리나라 장세만 상당히 그러네요. 좀 유독 약해 있는 현재 시점들 되겠는데요. 네. 그렇다고 오늘 뭐 수급이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막 뭐 외국인 매도가 강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외국인도 오전장 흐름에서는 조금 파는 신용 강하게 오늘 한번 팔아볼 듯한 느낌만 잠깐 줬다가 장중 흐름에 있어서는 그다지 뭐 팔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면은 그 외국인 뭐 아침 장 시작하고는 좀 파는 척했죠.
거의 네, 한 거의 11시 20억 장 시작하고 한 2시간 네. 동안에 2천억 가까이 매도세가 나오니까 뭐 장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 뭐 한 5천억대, 7천억대 이상 팔 수도 있겠구나. 날 잡고 한번 파나보다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뭐 장중 흐름 오히려 뭐 점심시간 그리고 오후 시간 넘어서도 아침에 매도했던 걸 조금씩 되사는 양상 정도 그러면서 1200억 매도니까 이건 뭐 아주 뭐 그냥 뭐 평시에 그다지 그냥 뭐 상승이나 하락에 별로 영향을 안 주는 정도 별로 네. 그다지 많이 팔지 않는 그런 양상이었고요. 반면에 좀 뭐 기관 쪽 수급들 기관 쪽 수급 본다면은 오전장 흐름에서 이제 오후장으로 가면서 조금 점점 이제 더 많이 팔았네요. 예, 많이 네. 파는 그런 양상들은 있었지만 역시 수량 자체는 미미합니다. 2,660억 정도면은 뭐 지수를 그렇게 막 이제 그렇게 강하게 또 뺄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래요? 수준들은 아니니까 종가권 가면 뭐 연기금 수급 조금 이제 팔자 뭐 사모펀드 뭐 등등 해갖고 투신 나오긴 했지만 그다지 그렇게 뭐 특징적인 수급 흐름들이 나타나지는 그래요. 않은 그런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 보면은 아침에는 거칠게 팔았죠. 네. 아침에는 이제 그 한 11시까지 거의 한 1,000억대 정도. 이게 코스피의 1,000억과 코스닥의 1,000억은 크게 다르죠. 다르죠. 시장 규모가 워낙 또 작다 보니까 그 코스닥이 오늘 뭐 장중 흐름에서 거의 그 한 2, 3천억 이상 좀 많이 팔면서 장대 음봉을 보일래나 싶었던 게 이제 오전장 흐름이라면 또 오후장 별게 없었습니다. 오후장 보면은 이제 거기서 더 늘어나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3시 이후 보면은 오히려 오전장보다도 조금 이제 되사는 그런 양상 정도. 외국인은 그다지 오늘 그렇게 뭐 강하게 매도할 의지가 별로 없었던 그런 지금 날 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오후장 보면은 이제 금융투자 쪽 매도세 맞아요. 조금 이제 늘어나고 사모펀드 쪽 조금 늘어나지만 코스닥 역시도 오늘 보면 이제 종가 기준으로 거의 한 2%대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 양상들이었는데 네. 사실 수급 흐름은 그다지 뭐 작년도 올해 뭐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특징적인 수급 흐름들은 또 안 나왔다. 아침에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는 수급은 그렇게 크게 또 많이 팔거나 이런 모습은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 오늘은 장 느낌 자체가 적극적으로 사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그런 양상들. 개인 투자자분들도 야 이걸 뭐 적극적으로 사 한번 또 이제 조금 눌렸다고 금요일과 오늘 눌렸다고 사들여가야지 그런 수급 흐름들이 안 보이는 가운데에서 뭐 외국인이나 기관 그런 쪽 뭐 오후장 보면은 이제 뭐 기관이나 연기금 이런 쪽 수급들이 좀 이제 팔자로 나오니까 지수만 빠지고 사실 뭐 거래량은 그렇게 별로 안 크지는 실리는 않고. 그리고 주가에 있어서도 가격만 빠지지 그게 거래량을 실어가면서 막 어떤 흐름을 나타내지는 않은 그런 좀 특징이 있고요. 그 이제 선물 쪽 코스피 선물 쪽 보면은 코스피 선물은 오히려 외국인들 보면은 네. 후장으로 갈수록 열심히 샀죠. 샀네요. 예, 요거는 뭐 오전장 흐름들 보면은 오전장 네. 이제 한 9시 30분대 그러면 외국인이 좀 한 500억 정도 좀 파는 팔았어요. 듯한 느낌을 주다가 바로 또 뭐 되샀습니다. 한 1,000억대, 2,000억대 오전장 흐름에서도 사는 양상들 주다가 종가권 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외국인들이 그래도 한 6,000억대 가까이 네. 그래도 아주 뭐 막대한 수량은 아니지만 뭐 1조 원 이상의 막대한 수량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좀 의지를 갖고 열심히 산 게 외국인 선물이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선물 주체들 보면은 역시 뭐 금융 투자 그리고 뭐 투신 이런 쪽들이 종가로 가면서 선물 매도세가 좀 나오고 반면에 그걸 외국인들이 열심히 또 사는 느낌의 그런 양상들. 그래서 수급 특징으로 보면은 본격적으로 어떤 아래쪽으로 이제 어떤 의중을 갖고선 좀 밀겠다 그런 느낌들보다는 주말에 이제 이 중국 관련된 그런 뭐 이슈들 뭐 등등 놓고선 외국인이 아침 시가권에 좀 파는 신용 정도 좀 하다가 가격만 좀 낮춰놓는 그런 양상 정도 오늘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급을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또 많이 빠질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큰 손들이 너무 많이 판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에 비해서는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 지금 체크가 됐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오히려 시장이 마무리가 되어 갈수록 매수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확인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런 수급에 대한 부분보다는 또 차트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네, 역시 또 이제 차트적인 면들을 지금 본다면은 한국이 유독 그래도 오늘도 보면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양상들의 위치들이 네. 우리가 좀
빠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11월 11일 이후에 지금 좀 조정 나오는 그런 양상들 보면은 그 대표적으로 이제 MACD 오실레이터 쪽을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국이 지금 제일 아래쪽으로는 먼저 좀 달리고 있는 하락의 낙폭보다도 이제 이게 사실 뭐 보면 그렇죠. 오실레이터가 양의 막대를 늘린다. 결국 대중 투자자들이 열심히 사들어오면서 이제 뭐랄까요? 이제 좀 이 매수할 만한 사람들이 거진 다 사면 이제 양의 막대가 이제 또 줄어들기 시작하고 또 이제 팔 사람들이 충분히 이제 팔고 또 투매 이제 마지막 이제 투매할 사람들까지 또 다 투매를 하고 나면은 네. 이제 음의 막대가 돌아 나오고 이런 경향들이 계속 반복인데 항상 보면은 이제 양에서 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구간들 상당히 그래도 뭐 한 달이든 한 달 반이든 여기 이제 산을 올랐다가 빨간색 네. 산을 올랐다가 음으로 전환돼 내려오는 구간들 그런 시점들은 지수가 주로 좀 안 좋습니다. 그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2, 3일이라도 안 좋은 그런 양상들인데 우리 코스피가 글로벌 아시아권 증시 또 해외 증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요 음으로 지금 전환되는 양상들이 나타났었죠. 이게 이제 지난주 한 월요일, 화요일 정도가 됐었는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여기가 좀 이 뭐랄까요. 요런 자리에서는 대부분 또 이제 매수세가 잘 안 붙어요. 음으로 아예 변환이 됐다가 네. 그러고 이제 음의 막대를 줄기 시작한다든지 음으로 내려가는 척하다가 다시 양으로 돌아선다든지 그런 시점에는 뭐 대중 투자자든 또 기관 투자자 외국인도 수급이 팍팍 이제 뭐 욕심을 갖고선 달라붙는 수급들이 나오는데 양에서 음으로 전환되는 구간은 일단 매수되기 전은 무조건 관망 구간이거든요. 예, 그런 양상들. 그래서 지금 좀 거래량도 소강 상태 그리고 네. 매수세에 있어서도 뭔가 공격적으로 내가 수익을 내보겠다 이거보다는 일단 사리고선 눈치를 보자 하는 심리가 많은 시점들이 한국의 지금 특징들이 되겠는데 그 코스트 닥은 딱 오늘 정도가 이제 양의 값이 음으로 이제 막 전환될까 말까는 그런 포인트인데 그 현재 또 코스피는, 네. 예. 이미 음의권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벌써 한 5일째 들어와 있죠. 아, 그러니까 그런 좀 지수의 어떤 부정적인 압박, 매수 주체가 실종되는 압박 그런 데서는 이제 가장 먼저 또 벗어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오히려 해외 지수들 뭐 유럽이나 뭐 미국 그리고 이제 일본, 대만 등등은 요걸 이제 양의 막대를 계속 이제 감소되는 그런 양상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아직 제로 값으로 부딪히려면 한 2, 3거래일 정도는 더 걸립니다. 더 있어야 돼요. 예. 그 얘기는 오히려 이번 주 이제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넘어가면서 중반이 넘어가는 시점들이 있어서는 해외 증시, 아시아권에서도 뭐 대만이나 일본 디케이 이런 쪽이 오히려 좀 음봉을 때리는 그런 양상들 속에서도 한국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선방이죠. 견주하거나 먼저 돌아 나간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게 이번 주중에 또 양상들이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냥 뭐 간단히 얘기하면 매를 먼저 맞았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차피 양에서 음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게 돌아 나와야 되는 그런 타이밍들인데 우리는 음으로 지금 먼저 내려와 있는 그런 또 시점들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고요. 동굴 속으로 가장 먼저 들어갔으니까 나오는 것도 가장 빠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매수세는 계속 이제 대기 매수세가 기다리고 네, 기다리고 있는데 있고. 예, 단기적으로 이제 팔려는 그 물량들은 다른 나라들은 이제 눈치 보면서 슬슬 나도 팔아볼까 그런 상황들이라면 우리는 요 라인 때 이 시점에 이제 팔려고 하는 물량들은 거진 또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 또 특징들을 볼 수가 있겠고 네. 지수에 있어서 기본적인 모양새는 운용력이 봤을 때는 딱 요 라인 때 두고선 이제 우하향 이렇게 한 12월 10일 내지는 15일 정도까지는 우하향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들은 좀 주로 많이 드리는데요. 지난주 뭐 라이브 방송이나 그런 데서도 그 지수가 이렇게 우하향 그렇다고 이게 폭락은 아니죠. 폭락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조금 요 라인대에서 조금 반등해서 올라가려고 하면은 조금 다시 밀리고 밀려서 이제 밑이 뚫리고선 이제 어떤 급락이 나오나 싶으면은 여지없이 다시 올라가고 이런 양상들이 대략 한 12월 10일 내지는 15일 정도 거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들을 좀 많이 보고 예, 그러고 나면 이제 12월 10일에서 15일 거기서 위로 솟든지 아래로 흐르든지인데 운용력이 봤을 때는 위로 이렇게 강하게는 안 솟아도 네. 오히려 연말 연초 기조에서 조금 이제 계속 중심값을 조금 높이고
그런 그래요? 양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게 네. 현재 코스피 일간 차트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 연말에 조금씩 올라오는 게 산타랠리까지는 아닌가요? 채팅창에서 근데 운용형님 예. 산타랠리가 올지 궁금해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산타랠리라는 거는 적어도 그 10월 28일에서 11월 11일 정도 막 종목들도 막 계속해서. 이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네. 종목들도 막 대형주인데도 막 7%, 15% 이런 것들이 막 터져야 이게 좀 산타랠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양상까지는 아니고 연말의 반등은 그 정도까지 예, 랠리는 예. 아니고. 지수는 그냥 조금씩 저 중심값을 올리는 가운데서 섹터가 완전히 이분화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양상들. 그 지수가 올라가 있는데도 엎어지는 네. 쪽과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한껏 오히려 또 단기 시세 흐름에서 순환을 강하게 가져가는 쪽. 그건 조금 뒤에 그때는 있다가 이제 또 얘기를 섹터 드리고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에 예. 대한 힌트를 또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 또 이어서 살펴볼까요? 그렇죠. 일단 지수 얘기 가고 네네. 그다음 이제 그런 얘기들 한번 가겠는데요. 그 12월 중순 10일 내지 15일 이후에는 좀 강할 가능성을 오히려 많이 보인 부분들은 역시 코스피의 월간 차트 쪽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도 코스피의 이제 월간 차트, 주간 차트 이런 것들 보면서 그 2018년 연말에서 이제 2019년 연초 넘어가는 거, 그 시점만 보인다.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게 이제 코스피의 중기 차트가 되겠는데, 오늘은 또 하나 또 특징적으로 이제 월말이잖아요. 11월 월말인데, 월말이면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이제 월봉이 말이죠. 이제 딱 이제 종결이 되면서 역사 속에 딱 박히게 된 게 이제 그쵸. 말일이죠, 말일. 네. 근데 뭐 이틀 동안에 지수가 또 오르고 내리는 변수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딱 이틀 남은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월봉은 사실 좋습니다. 좋아요. 예. 월봉으로는 그럼 빨간색. 그렇죠. 월봉 이번 달 월봉 자체보다도 요게 의미하는 연말로의 이제 시그널이 네. 사실 좋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그 코스피의 이제 월간 차트가 되겠는데 지금 이제 대세 하락 국면 작년도죠. 작년도 이제 8월 달 대세 하락 국면 이후에 보면은 대세 하락과 동시에 이제 요 RSI 값, 여기서는 MACD 오실레이터보다는 RSI 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RSI는 뭐 흔히 얘기하듯이 여기 이제 70선 이상에서 상당 기간 이렇게 놀고 있을 때를 이제 과열권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과열권에 막 진입했다고 주식을 바로 팔아서는 안 되죠. 과열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폭등 시작이니까 항상 그런 면들이 있는 게 이제 과열인데 과열권에 또 이제 7개월, 8개월 이상 이렇게 또 놓여져 있으면은 역시 그 이후 시점들은 또 급락과 대세 하락의 시점들이 또 반복되는 게 항상 뭐 주식의 역사인데 작년도에도 이제 8월 달 이후에 그 과열권을 이제 한 7, 8개월 이상 유지하다가 이탈하면서 대세 하락이 지금 시작됐죠. 네. 대세 하락이 시작된 이후에 보면은 RSI 값이 항상 요 시그널선 여기서 지금 색깔 구분이 조금 잘 안 돼 있는데 여기 위쪽은 이렇게 파란색 시그널선이 이러고 내려오고 있죠. 여기 요 동네 여기 얘기입니다. RSI 값이 네. 파란색 시그널선이 쭉 내려오고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초록색을 표시해야 되는데 여기 초록색이 없네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대체하죠. 네. 여기 이제 RSI 값이 계속 이제 파란색의 시그널선 밑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붙으려고 하면 또 이제 그렇죠? 또 멀어지고 이러다가 이제 쌍바닥 비슷하게 이제 최근 찍고선 딱 이러고 지금 크로싱이 만들어지는 지금 단계. 크로싱이라는 거는 대세 하락 과정에서 계속 이제 RSI 값이 시그널선 밑에서만 돌다가 이제 처음으로 시그널선 위로 넘어갈까 말까 딱 그 포인트에 있는 게 현재 시점. 오늘 기준으로 보면 RSI 값이 시그널선을 살짝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세가 이번 달 이제 11월 11일 이후에 보면은 거의 11거래일 중에 10거래일 음봉 하루 상승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11월 달이 장이 안 좋았구나 싶지만 네. 11월 11일까지의 흐름이 워낙 또 강했었죠. 맞아요. 강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11월 11일 이후에 조정을 받아도 현재 좀 양봉이 나와 있는 상태. 그리고 요 상대 강도 지수 RSI 값에 있어서도 시그널선을 지금 부딪히는 그런 양상들이 나오는데 글쎄요. 내일과 모레 이틀의 양상들 속에서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 지수 흐름, 운용률이 봤을 땐 크게 안 빠질 것 같습니다. 만약 조금 밀리는 양상이 나와도 다시 붙이거나 아니면 내일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권 여타 증시들은 별로 좀 취약하거나 약한 양상들이 나타나도 한국은 시가권 이후에 오히려 양봉을 올려 붙인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러고 딱 끝난다 그러면 이건 좀 좋은 시그널이죠. 계속적으로 RSI 값이 시그널선 밑에서 뭐 거의 한 1년 뭐 반 이러고선 눌리고 있다가 크로싱이 나오는 시점들은 최근 한 10년, 15년 정도 놓고 보면 딱 두 번뿐이 없었거든요. 2018년도 거의 연말 흐름, 2018년도 한 10월, 11월 정도 되겠죠. 여기 한 번 있었고, 그리고 2009년도 연초, 2009년 연초 2월 달, 네. 거기 있었고, 두 번밖에 없었는데, 두 개가 하나는 이제 대세 상승의 시작이었죠. 2009년 2월은 지수가 이제 2085포인트 고점을 치고 900포인트가 깨지는 뭐 890 몇 포인트 찍었다가 그 다음 해와 다다음 해 대세 상승기로 가는 시발점이 거기였고, 그리고 2019년도, 18년도 연말, 19년도 연초는 거기서 이제 지그재그 등락 장세, 지수가 그렇다고 이제 그 전 대세 상승 사이클을 다 이제 1, 2, 3하고 빼놓고선 지그재그 등락이 나오다가 결국은 그 다음 해 이제 봄에 가서 확 뺐다가 이제 대세 상승 나왔던 네. 그 시점들인데, 운용력이 봤을 때는 요 두 개 중에 여기 1번 그리고 2018, 19로 넘어가는 2번 중에 2번 느낌이 좀 크긴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 현재 올 가을에 그 뭐랄까 이 자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공포로 몰면서 투매를 이끌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나와야 네. 이게 대세 이 사이클에 있어서 종지부를 찍고 대세 상승으로 바로 터닝이 나오는데 척만 좀 계속했죠. 1, 2, 3 급락 속에 지수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척만 했지 막상 대중들을 막 투매로 이끄는 어떤 상황들을 안 줬단 말이에요. 네네. 이러면은 상황이 이제 2018년, 19년 장 비슷한 양상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계속 이제 저점 어느 정도 1, 2, 3하고선 크게 빠진 상태에서 종목들도 대체로 보면은 또 바닥을 이미 쳐놓은 종목들이 많은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기 좋으니까 반등을 줬다가 막상 반등이 밀고 올라오면은 거기서 모멘텀이 또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역시 경기에 대한 모멘텀, 어떤 이 글로벌 이제 뭐 또 증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사안들이 일거에모가 해결이 될 그런 사항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좀 이렇게 뭐 안개 내지는 막 이 먹구름처럼 이걸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점이라면 유형이 2018년 연말에서 2019년 연초, 그럼 2019년도 장이 연중 내내 그랬거든요. 낙폭을 필두로 반등을 또 시원하게 했다가 반등이 나오면 또 모멘텀이 없다고 도루 또 이제 빠졌다가 또 도루 빠지면은 또 이제 낙폭 속에서 한 번 치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쌍바닥 같잖아요. 주로 보면.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낙폭이 나오면은 또 이게 이 낙폭을 메리트로 또 치고 올라갔다가 네. 치고 올라가면 다시 밀렸다가 이걸 연중 내내 반복한 게 2019년 장세인데, 아마도 이제 2023년 장세는 그런 유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럼 그건 또 나쁜 건 아니죠. 오를 땐 탄력 있게 올라가고 그걸 또 잘 빠질 흐름을 땐 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걸 미리 올해 2023년도는 이런 장이 되겠구나. 그걸 머릿속에 딱 갖고선 또 임하면은 훨씬 또 효용성이 높은 게 2023년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든 여기도 그렇고 이제 시그널선에 1년 6개월 이상, 1년 반 가까이 계속 시그널선 밑에서 놀다가 그걸로 넘어가는 양상의 장세, 거기는 항상 그래도 또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달 같은 경우도 요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끝난다 했을 때는 네. 어떻든 월말에 가서 보면, 다음 달 월말이면 이제 연말이 되겠죠. 가서 보면은 이번 달에 이제 코스피 월봉보다는 더 높은 곳에서 종결이 돼 있는데, 네. 운용력이 봤을 땐 딱 또 그렇게 봅니다. 이번 달 11월 달에 월봉을 본다면은 11월 달에 판국을 본다면 11월 이제 초일부터 11일까지는 막 이제 뭐 지수가 바로 막 2,800, 3,000을 갈 것처럼 막 그냥 용솟음을 쳤었죠. 네. 그리고 11월 11일부터 이제 뭐 현재까지의 양상들은 세상에 이렇게 뭐
맥 없는 장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그쵸? 않구나. 네. 예, 맨날 음봉 이런 양상인데 오히려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12월 한 15일 정도까지는 계속 지그재그로 조금 우아양 느낌, 그러니까 좀 엎어질 듯하면 퉁 하고 올려치고 뭐가 될 것 같으면은 다시 누르는 그런 과정들을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반복하다가 한 12월 10일에서 15일께 그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추세적으로 조금씩 이 중심값을 높이면서 그래도 연말 흐름을 좀 약한 것보다는 강한 느낌으로 가져가는 그런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진 게 네. 코스피의 월간 차트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운용력은 코스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코스피는 그렇죠. 예, 그런 양상들인데 코스닥은 운용력이 봤을 때는 그 내년도 한 2월 내지는 3월 중순 정도, 2월 말이나 3월 중순 거기까지 상당히 꾸역꾸역. 지금 보면은 이건 뭐 영락 없이 이거 뭐 정말 맥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전 세계에서 거의 1, 2등을 다투는 수준이죠. 뭘로요? 나쁜 걸로, 네. 약한 걸로. 양대 산맥 지금 나스닥과 코스닥이 거의 전 세계 증시 중에서 가장 매가리가 없는 지금 반등 국면을 가져가고 있는 현재 시점들인데 거꾸로 한 또 이제 12월 달 그리고 1월 달, 2월 달 한 3개월 정도를 놓고 본다면은 코스닥이 굉장히 추세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 2018년 연말에서 2019년 연초 넘어오는 그런 시점들, 그 차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이랑도 굉장히 좀 유사성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닥이 2018년도 거의 연초 흐름에서 고점을 쳤다가 그러고는 고점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 뭐 추세적인 급락세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 그리고 또 여기 2018년도 10월 달에 퍼벅하고 또 이제 크게 또 이제 투매를 받고 그러고선 이제 등락 과정들을 이제 11월 달, 12월 달 정도 이러고선 왔다 갔다 영락 없이 이거는 굉장히 약해 보이는 그쵸? 그림들이죠. 낙폭이 있었고 단기 반등은 있었지만 등락이 나타나도 이게 맥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오를 조짐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이런 양상들이었는데 이건 굉장히 꾸준하게 여기 지수가 막 엄청나게 막 많이 오르진 않아도 굉장히 꾸준하게 2 내지 3개월 정도 좀 랠리를 보였던 게 2019년 연초 장세인데 요런 모양이 나올 걸로 보여요. 요 시점이 한 12월 한 10일, 15일이 될 수도 있고 12월 초부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코스닥이 대중들의 지금 어떤 그 맥 빠진 느낌과는 별개로 굉장히 추세적으로 꾸역꾸역 하고선 이렇게 한 땀 한 땀이 술을 놓듯이 이러고 올라가는 양상들이 아마 12월, 1월, 2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뭐 이런 형국이 되겠죠. 한 땀 꾸역꾸역.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전혀 이게 맥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네. 이런 형국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보이고요. 이게 또 그럴 수가 있는 게 그 지금 보면은 이제 연말과 연초 장세에 놓고 보면은 그 코스피에 있어서도 좀 경기 민감성 아무래도 코스피의 중심 종목들은 경기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또 종목들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밀고 올라갈 동인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죠. 굉장히 떨어져요. 올라가면 계속 저항 나오고 올라오면 모멘텀 부족 계속 그런 또 바로 또 이제 한 1월 달 초중순만 되면 또 이제 실적 시즌 또 도래하고 하니까. 그러네요. 근데 코스닥이라는 게 또 특징이 이게 수급만 갖고도 되는 게 또 코스닥이잖아요. 어떤 또 연초 분위기에서 꾸역꾸역 오르기 시작한다. 코스닥 뭐 되네. 그런 양상으로 코스닥이가 또 약할 때는 한없이 약한 게 또 코스닥이지만 또 이렇게 좀 어중간한 장세 흐름들 충분히 또 빠지기는 많이 빠졌는데 뭔가 더 어떤 한 단계 한 단계를 뚫고 올라갈 모멘텀까지는 굉장히 부족한 그런 장세 속에서는 딱 2018년 연말, 2019년 연초 한 3개월 그런 식으로 코스닥의 장세가 엉뚱하게 튀어나올 가능성이 많은 시점들이 올 연말과 내년도 한 초봄 정도까지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에 대해서 차트를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뭐 아주 시원한 상승은 아닐 수 있지만 결국에는 좋았더라라는 장이 이어질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봤어요. 자, 근데 앞서서 이제 연말에 이러한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분위기 속에서 지수와 함께 갈 수 있는 섹터가 있고 또 지수가 감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좀 부진한 섹터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런 연말에서도 이런 랠리,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섹터, 부정적인 섹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요 연말 그리고 연초로 넘어가는 요 형국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그널이 지금 많이 잡히는 쪽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예,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관련 이런 쪽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그널이 잡히기 시작한 게 지난주 한 중반부, 지난주 한 화수부터 네. 굉장히 이게 여기 좀 부정적인 시그널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고 나서 보면 역시 이제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좀 이제 저점을 막 이제 다시 맞아요. 돌파 타진을 하는 양상인데 네. 운용력이 봤을 때는 그 하이닉스가 현재 그래도 한 8만 원권 정도를 좀 유지하고 있는 9만 원인가요? 갑자기 예. 하이닉스 정확하게 가격이 확인을 해볼까요? 예. 83,000원대. 8만 3천 원. 8만 원 맞죠? 예, 네, 8만 원. 예. 8만 원대 그리고 위로는 한 9만 5천 원대 거기서 격한 등락을 한 1개월 사이에 한 3번 정도 보이고 있는데 운용률이 봤을 땐 지금 하이닉스가 저점을 깬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깨는 양상들 속에서는 오히려 7만 원 및 한 6만 5천 원 네. 이런 식으로 연초 흐름까지도 강하게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이는데 하이닉스가 그렇게 빠지면은 지수가 엄청 빠지는 게 아니냐 싶지만 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올 연말과 연초는 완전 교차되는 양세 섹터별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걔네가 또 빠진 폭이 다른 쪽 섹터에 가서는 또 그 이상으로 또 긍정적으로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다지 뭐 지수를 겁내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게 그 시점이고요. 네네. 그리고 2차 전지나 자동차 부품 쪽도 굉장히 시그널이 좀 안 좋게 잡힙니다. 대표적으로 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뭐 LNF나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도 중장기적으로 완벽한 이제 헤드앤숄더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좌우 대칭, 중간 대칭, 좌 안에서야 헤드앤숄더, 우에서야 헤드앤숄더까지 다 만들고 이제 엎어지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2차 전지나 자동차 부품 이런 쪽들도 상당히 주가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보통 테슬라와 이제 한국의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회사들의 그 양상들을 보면 그 큰 대세 사이클은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큰 대세 사이클은 뭐 월봉 주봉 두들겨 보면 그 시점들이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데 단기적으로는 한두 주 정도 계속 이게 엇갈려요, 항상. 예. 오히려 한국의 이제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런 쪽이 확 강한 시점인데 테슬라는 또 한 1개월, 2개월 정도 뒤늦게 멀뚱하니 있다가 뒤늦게 강해지는 경우들도 있고 네. 또 테슬라가 엎어지고선 막 또 이제 곤두박질을 치고 나서도 한국의 2차 전지 전기차주들은 멀뚱하니 버티고 있다가 1, 2개월 후에 가서 이제 후행적으로 막 엎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은 올 가을 흐름이 이제 10월, 11월에 테슬라가 크게 또 엎어져 있는 시점들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또 12월, 또 1월 초 여기서 또 강하게 반영되면서 엎어질 수 있는 헤드앤숄더들도 다 만들어 놓은 상태 속에서 그럼 또 이슈가 뭐가 또 붙어줍니다. 항상 보면. 근데 이쪽 이슈 자체가 항상 또 이제 홍두깨처럼 튀어나오기 때문에 항상 뭐 작년 연말이나 올 연초에도 갑자기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뭐 공장에 뭐 갑자기 무슨 뭐 화재가 났다 네. 등등 해갖고 엉뚱한 이슈들이 막 나타나 있는데 그런 좀 부정적인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또 튀어나올 가능성이 많은 게 2차 전지와 전기차의 이제 12월, 1월 달 양상들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건설 조선도 굉장히 시그널이 안 좋다 그런 얘기들을 지난주 계속 드려왔는데 요거는 그 또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쪽이랑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요거는 한 1, 2주 정도 그러니까 한 12월 10일로 가는 네. 한 1, 2주 정도 동안은 굉장히 시그널이 안 좋은데 막상 좀 빠지고 나면은 또 한 12월 한 중순 연말로 가면서는
다시 또 막 거기서 이제 엎어진 데서 V자로 치고 올라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주선은 한 1, 2주 정도만 좀 주의하면 된다. 그 이후에는 연말과 내년도 연초 국면에는 오히려 힘을 갑자기 더 받아나가는 그런 양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면들 지금 돼 있고요. 네. 사실 반도체, 2차 전지, 뭐 자동차 부품 이런 거는 우리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좋아하는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아마 연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연말에는 또 조금은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렇다면 긍정적인 섹터들은 어느 쪽을 보나요? 예, 그 이외의 섹터들. 네. 얘네 빼고 다 네, 얘네 괜찮아요? 빼고는 다 뭐 그다지 아, 그래요?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얘네 빼고는 거의 연말과 연초 넘어가는 데 있어서 종목별로 뭐 사유가 네. 어떤 거는 뭐 낙폭이 매력이다 해갖고 또 올릴 종목, 어떤 거는 또 오. 저평가가 매력이다, 뭐 밸류 대비 저평가가 매력이다, 실적 대비 저평가 매력이다. 또 어떤 거는 또 뭐 배당에 대한 뭐 메리트, 어떤 건 또 테마가 붙어가면서도 이렇게 주가가 그다지 그렇게 뭐 이제 뭐 엎어질 자리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꾸역꾸역이든 강하게든 치고 올라갈 자리들이 그 이외의 대부분의 섹터들.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나 네. 2차 전지의 또 대표 종목들, 그 종목들만의 그 양상으로 봤을 때는 뭐 지수가 뭐 연말과 거의 한 1월 달 중순 놓고 봤을 때는 종합지수 기준으로 2100을 넘어서 막 1900, 1800도 막 빠질 것처럼 걔네들은 모양을 잡고 있는데 지수는 그냥 12월 10일, 15일까지 우하향 보이다가 올라가게 된 게 걔네 외 섹터들은 상당히 강한 힘이 작용할 수 있는 게 현재 시점이라 걔네들이 빠지는 그 이 지수의 마이너스 요인들을 상쇄하고 커버할 정도로 여타 섹터들이 훨씬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지금 또 시점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뭐 섹터별로 보면 역시 바이오 제약들도 지금 낙폭 속에서 또 강한 종목 아니면은 또 미국이 지금 보면은 주로 신고가 나오는 바이오 이제 제약 대표주들이 좀 많은데 한국도 지금 보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유한양행 이런 것들이 한 10%, 15%만 밀고 올라도 네. 뭐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이제 뚫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지금 전체적인 섹터들 중에서 신고가나 사상 최고가를 뚫는 섹터들은 없죠. 그렇죠. 뭐 반도체나 맞아요. 아니면 뭐 전기전자,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것들도 고점 대비는 상당히 낮은 가운데서 반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지금 싸움들인데 그리고 은근히 또 뭐 2차 전지주들도 헤드앤숄더를 만들어가는 과정들 보면은 현재 고점 대비로는 그래도 꽤 빠져 있는 그런 양상. 2차 전지에 좀 그동안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은 한 뭐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정도 빠진 또 기존 대장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종목도 한 15에서 20% 정도는 좀 밀려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인데 이 바이오 제약은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또 제약의 가장 대장주인 유한양행 이런 것들을 특정 시점 조금씩 이제 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럼 뉴스에 참 오랜만에 보인 거잖아요. 뭐 어떤 이제 대장주들이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이제 뚫고 랠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 네. 분위기로 또 가져갈 수 있는 게 바이오제약 그런 쪽이고 또 은행보험 지주사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무거운 섹터들인데요. 그렇죠. 은행주 무겁고 맞아요. 또 보험사들 뭐 이 생보든 손보든 무거운 sek터들인데 이쪽도 상당히 모양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말과 연초 흐름들에 있어서는 은행 보험 이런 것들도 거의 한 15%, 20% 혹은 뭐 그 이상으로도 네. 상당히 좀 치고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있는 그런 면들이 있고요. 또 지주사들 뭐 흔히 지주사야말로 큰 움직임 없는 종목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굉장히 그 네. 지주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 주식들의 가치가 많이 또 주가가 펌핑이 됐어도 상당히 주가가 잘 안 움직이던 게 지주사들인데 지주사들 자리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지주사 쪽들도 오히려 연말과 연초 흐름들이 있어서는 주가가 그동안의 낮은 변동성과 달리 상당히 그래도 상당히 좀 가는구나. 살 걸 그랬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좀 셀 수 있는 게 또 은행보험, 지주사 이런 쪽들 되고요. 그리고 소비 관련된 종목들, 뭐 음식료, 유통, 소비, 뭐 엔터테인, 인터넷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보면은 주류보다는 다 비주류들이죠. 맞아요. 그렇죠? 네. 시장에서 경기 민감도가 아주 큰 쪽, 그리고 경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쪽 본다면 경기 민감도가 주로 좀 적은 쪽들이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인싸냐, 아싸냐 놓고 봤을 때 주로 아싸들이죠. 그렇죠? 완전 인사이드 그 뭐랄까 그런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렇죠. 종목들. 뭐 주목도 주목이지만 그렇죠. 시장에서 중심, 그렇죠? 좋아요. 굉장히 지수의 좋아요. 중심이 되는 네. 지수의 중심이 되었던 그런 종목들보다는 지수의 중심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연말과 또 연초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 그래서 음식료, 또 소비주, 유통, 인터넷 이런 것들도 현재 보면은 그 또 종목별로 연말 한 12월 달 또 1월 달 넘어가면서 상당히 탄력을 보이면서 또 순환매를 가져가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긍정적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유틸리티나 전력, 가스, 통신 이런 것들도 올 봄에 반짝 한번 좀 했었는데요. 올 3, 4월 달에 좀 반짝하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어느덧 그러고는 벌써 한 8, 9개월 정도 지금 지나는 시점들이죠. 지금 보면 이런 유틸리티, 전력, 가스, 통신 이런 건 기본적으로 PBR이 극단적으로 낮든지 또 퍼가 또 극단적으로 낮은 경우들도 많고 하는데 네. 이런 쪽들도 수급이 긍정적으로 붙으면서 주가가 상당히 레벨업될 그럴 동인들이 있는 현재 시점들 되겠습니다. 네, 이런 섹터들을 보고 나니까 좀 심란해진다라는 댓글들 보이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섹터가 부정적이다라고 하신다면, 근데 오히려 다행인 것은 긍정적인 섹터가 더 많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 종목만 잘 선택을 한다면 이런 연말 시장을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정적인 섹터에 대해서는 좀 비중을 조절하신다든지 대응을 좀 빠르게 해보실 수 있는 그 기회들을 꼭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나갈 텐데요.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되어가고 있거든요. 네. 남은 이야기들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시장에 딱 가장 또 기본적인 지표들 봐야겠죠. 시장이 만약 하향을 한다면은 네. 강하게 어떤 모양을 또 갖춰야 되는 그런 또 대표적인 차트를 하나씩 보면요. 일단 원달러 환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오늘은 그쵸, 한 16원 정도 좀 올랐는데 네. 그 원달러 환율 뭐 지난주도 봤었는데 지난주는 여기였죠. 지난주는 여기. 지난주는 그래도 좀 이렇게 솟아있던 그 시점들인데 지난주 위치에서도 지금 이 방향성에 대해서 이게 위로 솟을 거려고 하는 건지 뭐 이 아래쪽인지 명확하게 지금 구분을 질 시점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일 건데 현재 보면 여기 원달러가 수직으로 지금 급락이 나왔다가 한 4거래일 빈둥대다가 쓱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 이러고 있죠. 요 지금 라인대에 두고선 여기서 또 며칠 정도 한 2, 3일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주 후반과 다음 주로 가면서 솟으면서 이제 이 원달러가 다시 이제 막 이제 또 뭐랄까 시장을 공포 국면 글로벌 증시 자체가 공포 국면으로 가는 그런 양상들이 되느냐 네. 하는 것 아니면은 그 외의 거는 딱 이거죠. 그 외의 거는 여기 이제 이번 주 후반과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기준값, 중심값이 내려가는 거 대략 1280원 그리고 한 1320원 사이 요 길로 이제 중심값이 내려가면서 거의 한 12월 달과 1월 달을 1280원에서 1320원 사이에서 이제 등락 구간을 가져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운용력이 봤을 때는 요걸로 봅니다. 요걸로. 예. 지금 여기 형국이 공포 내려와요. 국면으로 바로 네. 밀고 올라갈 형국보다는 여기 한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넘어가면서는 요 중심값 자체를 한 1,300원 그래서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20원인 1,280원에서 1,320원 정도에서 이제 등락이 나오는 요 등락은 요 날수와 거의 맞춰서 나와야 되거든요. 한 두 달 반 정도니까 한 다음 주부터 12월 달부터라면은 두 달 반이면은 한 2월 중순 2월, 정도 네. 되겠죠. 2월 중순 정도까지 계속 그냥 등락에 갇혀버리는 그런 양상, 1,300원을 중심으로 그런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좀 많이 본다. 네. 그런 내용들 좀 되고요. 네. 다음은 그리고 원유. 예, 원유값도 보겠습니다. 유가, 네, 예. 체크해야죠. 유가는 지난주에 그 한 80불대 좀 위에 있었던 시점들이었는데 우리 방송할 때 그때 요건 좀 단언해서 얘기를 드렸죠. 원유는 이제 아래쪽으로 그림을 완전히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 3주 전, 4주 전짜리에서 음의 리테스팅 주간 차트에 있어서 양으로 넘어올래다가 살짝 넘어갔다가 이제 다시 음으로 전환된 게 지난주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운용력이 요건 음의 리테스팅까지 이제 맞아버리는 원유 선물 요렇다면은 이제 80불대 이하로
격하게 흘러내려가는 양상들이 이제 나타날 시점들. 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지난주에 이게 시장이 이제 글로벌 이제 지정학적인 다양한 상황들이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이게 내려간다는 것인지, 경기가 둔화되는 그 시그널로 이게 내려간다는 것인지는 그거는 좀 알쏭달쏭하지만 이유 자체는 원유값, 유가 자체는 연말과 연초로 가면서 급격하게 또 이제 하향되게 되는 시점이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역시 그 지난주 주중과 이렇게 주반 오면서는 또 중심 가격이 상당히 좀 낮아지는 양상. 운용이 봤을 땐 대략 뭐 한 연초 흐름까지 한 60불 정도까지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다음 이제 VIX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는 지난주에 요거 그려드렸었죠. 큰 산 뒤에 이렇게 구름 이렇게 있고 구름 뒤에 이렇게 좀 신선봉 비슷하게 있는 요 차트 2012년도 봄에 있어서의 뭐 그때 굴뚝주들 뭐 철강, 조선 이런 것들 차트들 이러면은 이제 대세 하락의 기간들이 상당히 길게 나타난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VIX 값이 있어서도 그래도 한 내년도 한 3월 달 정도 거기까지 계속 이 저점을 오히려 깨고도 흘러내려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기본적으로 높은, 지금은 좀 이격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 주 중흐름에서는 조금 올라가는 척 했다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계속 VIX 가격이 좀 내려가는 양상들 한 3월 달 정도 나타날 걸로 보고요. 예, 그러고 우리 뭐 거기까지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고 나면은 내년 또 한 3월, 4월 정도 시장이 완전히 안정됐다 느낌을 줄 때 거기서 또 중국발 어떤 이슈가 됐든 아니면 또 뭐 미국발 이슈가 됐든 증시를 뭐 한 보름 한 달 정도 확 한번 좀 빼는 양상들이 나타날 건데,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고, 지금은 12월 달과 1월 달, 2월 달 이마는 그런 또 시장에 대한 포커스는 이 정도 또 생각하시면 좋을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만 보는 게 좋은 장 5번째 시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수와 또 여러 지표들의 차트가 주는 시그널을 통해서 앞으로 연말 시장의 분위기를 좀 예측해보는 정보들을 전해드렸고요. 이와 함께 부정적인 섹터 그리고 긍정적인 섹터, 이 섹터에 대한 정보까지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동안 명준우 운용형님과 함께 정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야기들 또 강의를 통해서 전해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하시면서 우리 연말시장 조금 더 현명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용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추가 참고 자료들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